친구는 자, 감희는 그대로 가면 돼요. 자, 뭐 감희를 다시 나누기도 하지만 뭐 문법적으로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 그다음 헐워. 자, 헐, 우, 어로 갑니다. 자, 그다음 샹해오디. 자, 요거 좀 복잡하네. 자, 샹, 하, 이, 오, 디. 자, 요렇게 분석해 주시고. 자, 그 다음, 아니, 호미는, 아니, 하, 옴, 이. 자, 그 다음, 효도에. 자, 그 다음, 비르소미오. 자, 아까 우리 했었지. 자, 비르, 옴, 이, 고. 자, 이렇게 분석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자,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자, 오늘 좀 새로운 게 있네요. 자, 우. 자, 이, 오. 그다음 디도 있고. 자, 옴, 이, 에, 옴. 자, 요 정도 볼까? 자, 중복되는 것들도 있기는 한데 자, 여기서 먼저 묶어줘야 될 게 있어. 자, 이 우랑 자, 이랑 오 있죠. 자, 요 친구들은 문법적으로 다 같이 기능이 같은 것들입니다. 자, 이 부분의 현대어 풀이는 자, 헐게하여 상하게 하지. 자, 요런 말인데 자, 둘 다 공통적으로 개하다라고 하는 말로 해석이 되지. 자, 우리가 이제 그 문법 요소에서 배운 이제 그 뭐니 사동 표현이라고 했을 거야. 자, 요 사동 표현이 중세 국어랑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죠. 자, 일단 이 부분을 자, 중세 국어의 사동 전미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요 당시에도 이희리기 우구추의 기본적인 형태는 갖추어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자, 중세랑의 조금 차이랄까? 자, 우리가 이제 중세에서는 하이어라고 하는 고 이제 사동전미사가 있었는데 자, 우리 중세국어 당시에는 자, 사동전미사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자, 이렇게 된 이응. 자, 이렇게 이응을 두 개 연달아 쓰는 표기를 썼을 거야. 자, 근데 이런 표기가 자, 근대국어 와서 적어도 이 문헌에서는 발견되진 않죠. 자, 그래서 우나 자, 이나 오처럼 자, 단일한 형태들을 가지는 것으로 자, 조금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분 가지고 보통 국어사적인 변화를 다루는 건 좀 드물어. 자, 그래서 그냥 근대국어든 중세국어든 사동전미사는 발달을 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우리 D. 자, 이 친구는 우리 복습이네. 자, 이 부분이 상하게 하지 부분이라고. 자, 그러면 이 D라고 하는 부분도 자, 국외음화가 자, 아직은 사용되지 않아. 근데 이거 잘 봐야 돼. 자, 단순하게 우리 국외음화는 근대국어에 생긴 겁니다 라고 이해하신 분들은 왜 국외음화가 안 쓰였죠? 라고 하실 수 있다고. 자, 근데 다시 한 번 더. 자, 국외음화는 17에서 18세기에 생기는 친구야. 자, 근데 우리 요 소학원에는 1587년작이라고 16세기 말이거든. 그러면 그때까지는 아직 국외음화가 없는 게 맞아. 그래서 국외음화의 미사용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여기 자, 옴이라고 하는 부분은 자, 명사형 어미가 쓰인 부분이다. 그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옴과 중 자, 양성모음의 형태를 따라서 자, 양성모음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자, 그런데 여기랑 묶을 겁니다. 자, 비릇 옴이고라고 하는 부분이 있지. 자, 여기 옴이랑 자, 여기 옴이랑 묶습니다. 자, 기능은 똑같아. 자, 둘 다 자, 명사형 어미가 쓰인 건 맞아요. 자, 쓰인 건 맞는데 자, 뭐가 좀 다를 거야. 자, 이 친구는 양성을 잘 지켜서 썼지만 자, 비릇오미고에서는 자, 으가 음성모음이고 자, 오미 양성모음이거든.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자, 뭘로도 볼 수 있다. 자, 명사형 어미는 쓰였지만 자, 모음 조화의 파괴 양상도 볼 수가 있다고. 그래서 요거는 빈도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돼. 중세 국어도 물론 100% 지켜지는 건 아니었지만 비교적 모음 조화를 잘 지켜요. 자, 근데 근대 국어로 가면 갈수록 모음 조화가 파괴되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을 거야. 오늘 여러 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남은 부분은 여기네. 자, 요 부분은 이제 지겹다, 그지? 자, 요 부분은 주격조사겠네.
자, 주격조사고 앞말이 미음이라는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기본형을 쓰는 건 아직까지 똑같아. 자, 그 다음 이제 효도에. 자, 요 부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효도의 비롯 자, 비롯함을 꾸며주는 자, 관형격 조사가 맞아요. 자, 근데 이 부분 조금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중세어였다면 자, 효도는 무정체언이잖아, 그지? 자, 우리 무정체언에는 관형격 조사 형태를 뭐 쓰지? 시옷을 썼을 거라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효도이라고 쓰였어야 될 것 같은데, 자, 효도를 쓰지 않고 의를 써. 자, 이게 변화입니다. 자, 우리 중세 국어는 자, 에나 의나 자, 시옷을 앞말의 조건에 따라 선택을 해서 썼는데, 자, 이게 근대 국어로 넘어가게 되면 자, 에나 자, 의가 남고 시옷이라고 하는 형태를 현대 국어처럼 안 쓰기 시작해.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중세에서 근대로의 변화도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중세에서 근대로의 일반적인 변화라고 보지 말고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소학원의 간의 차이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야. 그래서 관형격 조사의 변화도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아까 말한 것처럼 명사형 어미의 모음조합 파괴 현상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가끔 묻긴 한데, 자, 마지막에 우리 실제로는 비르솜이 오라고 적혀 있는데, 자, 제가 형태소 분석은 고라고 적어놨지. 그치? 자, 요거는, 이제, 고등 1학년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기억의 약화 현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냥 기억이 약화된다? 약화되면은 그 기억이 잘 발음이 안 되거든. 그런 현상의 흔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큰 의의를 두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넘어갔어요. 자, 이제 또 중복이 많아. 자, 보자. 자, 몸을 세워 도를 행하야 라고 하는 말. 자, 몸을, 그 다음, 자, 세워. 그대로입니다. 자, 그 다음, 도를, 그 다음, 행하여. 자, 현대어투풀이랑 형태가 거의 동일하죠. 자, 그러면 형태소 분석은, 자, 몸 뒤에 을. 자, 그 다음, 세워는 서다, 이, 우, 어. 자, 그 다음, 도를은, 자, 도 플러스를. 자, 다음 행하야는 자, 행 뒤에 연가요? 야네. 자, 행하야. 자, 요렇게 한번 나눠 봅시다. 자, 요 부분은 안 어려워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특징적인 친구는 자, 요 을과 자, 요 르의 차이. 자, 차이라기보다는 얘네들 묶으면 자, 우리 중세국어의 목적격 조서라고 하겠죠? 자, 근데 우리 중세국어 당시 목적격 조사는 을과 를 이외에 아래아를 쓰는 친구도 있었다, 그지? 근데 아래아를 구분해 쓰는 건 양성과 음성의 차이 때문이었을 거야. 자, 근데 잘 봐. 자, 몸, 을, 도, 르를 보면 자, 뒤에 나오는 으 계열은 전부 다 음성 모음이야. 자, 근데 앞에 있는 자, 몸은 양성 모음이고 자, 도도 오니까 양성 모음이죠. 자, 그러면 결국 뭐다? 자, 목적격 조사로 아래아가 안 쓰였나요? 아니야. 아래아가 쓰였는데, 자, 아래아는 여전히 쓰이지만은, 자, 모음 조화가 파괴된 양상을 보여줄 뿐이야. 자, 그래서 조금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읽다 보면은, 이제 양성 모음 계열을 쓰는 를이나 을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아래줄에 있기는 한데, 자, 일단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자, 서, 이, 우, 어. 자, 여기는 이랑 우에 동그라미 치시고, 자, 이 친구 똑같습니다. 뭐랑? 자, 바로 위에. 자, 헐게하여, 상하게하여의 사동전미사가 쓰인 것처럼, 자, 여기도, 자, 몸을 세워라고 하는 말이 서게 만든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동일하게 사동전미사로 해석을 해주면 돼. 자, 그 다음 도를 부분은 뭐 더 이상 볼 건 없고요. 자, 행하여도, 자, 문법적으로는 볼 수 없어. 근데 뭐 하나 보자면, 자, 행하여처럼 지금은 행하여라고 쓰지만 자, 요 당시는 양성모음처럼 모음조화를 지키는 형태를 쓰더라. 자, 요 정도입니다. 그래서 근대국어 문헌 넘어왔다고 모음조화 다 파괴되는 게 아니고 자, 지키는 것도 있고 파괴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빈도가 파괴된 빈도가 세종어제 훈민정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이 늘어나긴 했지. 그치? 자, 그 다음 자, 도를 행하야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일홈을 자, 이 부분은 이름을 자, 다음 후세에는 후세에. 자, 다음 베퍼서는 이제 퍼뜨려서, 퍼뜨림으로써 정도로 해석합니다. 퍼뜨림으로써.
자, 요 정도고요. 자, 형태소 분석은 자, 1 홈. 자, 이게 이름이야, 이름. 자, 이게 이름. 자, 뒤에 을. 자, 1홈 을. 자, 그다음 후세 플러스 예. 자, 다음 베퍼서는 자, 요 정도로 봅니다. 자, 참고로 여기 써가 자, 뭐뭐 함으로써라고 하는 지금도 쓰이는 어민데 자, 그것의 중세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문법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자, 여기나 여기 정도 되지 않을까? 자, 이름 뒤에 을이 왔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앞에서처럼 자, 목적격 조사가 쓰이기는 했는데 자, 1홈이라고 하는 말의 홈은 양성 모음이지만 자, 을은 여전히 음성 모음 계열을 쓰고 있죠. 그래서 목적격 조사가 쓰였지만 모음조화가 파괴된 사례 여기도 있어. 자, 그 다음 후세 예라고 하는 친구. 자, 우리 앞에 이제 그 뭐지 중세 국어 할 때도 자, 아이, 어이, 여이라고 해서 부사격 조사의 형태를 배웠을 거예요. 자, 그건데 자, 요건 똑같습니다. 자, 중세고에 쓰이던 부사격 조사의 기본적인 형태가 아이를 쓰냐, 어이를 쓰냐, 여이를 쓰냐. 자, 이렇게 세 개인데, 자, 아이, 어이는 양성과 음성에 따라 쓴다 했는데, 이 친구만 조건이 조금 다르다 했죠. 자, 제가 편의상, 주격 조사의 영형태랑 조건이 똑같다고 했을 겁니다. 자, 다시, 얘는 앞이 이 모음으로 끝이 날 때 쓰는 친구야.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후세라고 하는 말에, 자, 이 친구는, 자, 여라는 모음과, 자, 이라는 모음이 결합해서 여이가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러면 맞닿아 있는 모음은 이 모음이 맞아. 그럼 영형태 조건처럼 앞말이 이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부사격 조사의 형태는 얘를 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뭐 베퍼서 부분은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자, 크게 볼 건 없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부모를 현격해 홈이 효도의 마참이니라. 자, 한 판에 다 들어가면 좋겠지만은, 자, 여기 살짝만 지워줍시다. 자, 현대어 풀이는요. 자, 부모를 자, 현저하게 함이 효도의 마침이니라. 우리 오늘 이제 비르소미오 들어봤었죠, 그죠? 자, 비르소미오가 효도의 비롯함, 시작이라면 이번에 효도의 마침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자, 내용은 자, 이름을 후세에 널리 퍼뜨려서 부모를 현저하게라고 하는 말이 잘 드러나게 하느냐. 그래서 부모를 잘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마침이다. 이런 뜻이거든. 자, 형태소 분석은 자, 부모의 플러스 아래아를. 자, 그 다음 현저하게는 현저하게. 자, 이렇게 분석해 주시고. 자, 그 다음 홈이는 하다 뒤에 옴이. 자, 그 다음 효도에. 자, 효도에. 마지막 마침이네라는 이제 뭐 더 분석하시는 분이 있는데 다 자르면 니라. 자, 요 정도로 볼까?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살짝 번져서 잘 안 보일 텐데, 자,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부모를 할 때를, 자, 현저하게는 겨 부분을 볼 거예요. 자, 다음 하오미는 복습이긴 한데, 자, 옴과 이 볼 거고, 자, 다음 효도에는 다시 에. 자, 다음 마침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이랑 뭐 나머지는 크게 볼 게 없네요. 자, 볼 게 있다면, 요 부분 전체에서 이제 표기법이 좀 차이가 나니까. 자, 그럼 먼저, 자, 이 르리라고 하는 친구, 봐봐. 자, 목적격 조사인 거 알겠어요? 그죠? 자, 근데 오늘 배운 다른 목적격 조사 보면, 도를, 자, 요런 것처럼 모음조화가 파괴된 형태를 많이 썼지. 근데 무조건 파괴되는 게 아니고, 자, 여기서도 양성모음 계열의, 자, 오, 자, 아래야. 자, 이렇게 모음조화를 지키는 친구도 존재를 한다고. 파괴되는 사례가 좀 많아질 뿐. 자, 그래서 부모를은 모음조화를 지킨 목적격 조사예요. 잘 구분하자. 자, 그 다음, 우리 현저. 자, 이 부분은, 자, 현저하게. 자, 우리 현대에서도 현저하다라고 하는 말은 잘 보이다. 이런 말이거든. 자, 그러면 어떤 표기 차이가 있니? 저와 뎌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자, 구개음화의 자, 미사용을 다시 볼 수 있다.
자, 이 구절이랑 관련해서 아까 우리 그 중세어 중에 기호 2개 고르는 문제 있죠. 자, 그 부분 아까 이제 이소리가 잘 말해줬는데 디귿인가 니은에 국외음화가 사용되지 않음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기호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답을 특정하기보다는 니은, 디귿, 리을 있죠. 그거 세 개를 다 맞다고 하는 게 맞을 거예요. 기억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게 맞아요. 동국정식 한자음은. 자, 그러면 자, 현격해는 요 정도이고요. 자, 그다음 홈이. 자, 홈이는 자, 여기에 자, 명사형 어미 있죠? 자, 근데 명사형 어미를 보면 자, 여기 하옴이라고 자, 이번에는 비루소미호랑 다르게 양성, 모음조화 잘 지킵니다. 자, 요것도 있고 자, 여기는 앞에 있는 말에 자음으로 끝날 때 뒤에 오는 자, 주격조사 정도 되겠네. 자, 주격조사는 이제 거의 자동으로 나와야지, 그치? 자, 이 효도에는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자, 효도의라고 관형격 조사지만 자, 시옷이라고 하는 형태는 무정체언 앞에서 중세까지 쓰이고 자, 근대국어 문은 넘어오면은 자, 시옷이 사라지고 에의로 양성과 자, 음성 모음의 형태만 이렇게 이제 따집니다. 자, 관형격 조사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를 제가 세분화해서 더 이제 분석한 이유가 있는데 여기 맛암이라고 하는 부분을 자, 마참이라고 자, 묶어서 그냥 형태소 분석을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고 그래요. 자, 근데 저는 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자, 크게 두 가지인데 자, 이 음이라고 하는 친구 자, 제가 아마 앞에서 이제 세종어제 음민정음할 때 한번 설명을 했을 건데 명사형 어미는 형태가 옴과 um이라 했죠. 근데 명사 파생 전미사는 아래아와 음이라는 형태를 쓴다 했어. 자, 여기 보면 자, 요 친구의 기본형이 마치다거든. 마치다. 자, 그럼 현대어로 따지면 자, 마치다에 미음을 더해서 마침이라는 명사를 쓴 거라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명사 파생 전미사가 쓰였고 자, 명사 파생 전미사는 아래아의 형태와 자, 음의 형태가 있는데 자, 이 친구는 양성과 음성에 따라 모음조화를 맞춰준 겁니다. 그래서 맛자리 양성, 음자리 양성을 맞춰줘서 이렇게 쓰는데 자, 잘 봐. 자, 이 마차미니라를 이제 종합해서 보면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마침 부분을 보세요. 자, 마침 부분은 형태소가 맛음이라고 쓰이는데 결국 쓸 때는 치읓을 뒤로 넘겨 적는 방식을 쓸 거야, 그지? 그래서 마침이라고 쓰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표기 방식은 표가 아니고 자, 이어적기. 자, 연철의 방식을 쓰고 있는데 자, 마침 뒤를 봐. 자, 만약에 여기를 이어적기 했다면 뒤도 이어적기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를 잘라놨죠. 맞아? 실제 표기에도 마차미니라가 아니라 만약에 중세국어 문헌이었으면 마차미니라라고 했을 거야. 자, 근데 여기는 자, 받침 자리를 뒤로 넘기지 않고 자, 이렇게 적었지. 자, 이거는 뭘 볼 수 있다. 끊어적기 형식을 같이 볼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하나의 어절에 이어적기랑 끊어적기가 같이 혼동되기도 해. 자,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뭐 다른 예시들도 굳이 언급은 안 했지만 오늘 보는 예시 중에 몸을이랑 일홈을 얘네들도 원래는 이어적기를 했다면 모음을 일호물이라고 했겠지. 근데 이 친구를 끊어적기한 요런 사례들이 근대국어 문헌 넘어가면서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자, 그 형태가 하나의 단어 안에서도 이제 같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그 뭐시니 소화건해를 형태소 분석한 내용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딱 맞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문 분석하면은 소화건해 끝나고 일단 2차 시는 제가 계획은 용비어 첨가를 하긴 할 거예요. 하긴 할 건데 만약에 그 뒤에 학교에서 용비어 첨가 안 들어갈게요 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할 거예요. 용비어 첨가 얼마 안 걸리거든. 얼마 안 걸리고 중세 안에서도 비교해 볼 만한 내용이 있고 들어서 절대 내신 대비에 손해보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용비어 첨가까지는 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